힘든 부분, 작물의 흡수 이용이 못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작물이 이용을 못하는 pF 4.5인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건 상태라든지 건토 상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의 유효 수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양에 이런 여러 가지 수분들이 있는데 잉여 수분부터 무효 수분, 유효 수분 이런 걸 한번 볼 텐데요. 잉여라는 거 한마디로 남아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포장 용수량 이상의 토양 수분으로서 과습 상태인 거예요. 쓰고 남는 물이 있는 상태, 이게 잉여 수분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무효 수분이라는 거, 작물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못 내는 상태인 거예요. 연구 위주점 이하의 토양 수분, 그러면 당연히 작물이 이용을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유효 수분이라는 거, 포장 용수량과 연구 위조점 사이의 수분이다. 그런데 초기 위조점보다도 더 낮은 수분의 상태는 작물들이 너무 먹기가 힘드니까 작물의 생육을 돕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작물 생육의 최적 함수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적절한 물의 함유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작물이 뭐냐, 이 작물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범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포장 용수량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효 수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작물들이 이용을 하는 유효 수분의 범위는 pF가 1.8에서 약 4.0이고요. 그리고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의 범위는 pF가 1.8에서 3.0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 수분의 범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효 수분의 범위 pF 1.8에서 4.0,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유효 수분의 범위는 pF 1.8에서 3.0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토양 공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양에 들어있는 수분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토양에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토양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볼 차례예요. 토양의 용기량이라는 거 먼저, 토양 공기의 전 용적은 토양 공기의 용적은 전 공급 용적에서 수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뺀 것이다 라는 거죠. 토양에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토양의 용기량이라는 거예요. 모간 공급의 수분, 비모간 공급의 공기죠. 그래서 비모간 공급에 거기에 물이 들어차 있으면 너무 과하게 물이 많은 상태다라는 것이고, 용기량이라는 것은 비모간 공급량과 비슷하죠. 비모간 공급, 모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물이 많은 상태라거나 하더라도 비모간 공급에는 물이 그대로 서 있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토양의 전 공급량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비모간 공급량이 증대하지 않으면 용기량은 증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양에서 전체 공급량이 증대했다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모간 공급량만 증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있을 부분은 조금밖에 없는 상태고 수분이 들어있을 부분만 많아진다면 용기량이 증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토양의 용기량은 보통 토양의 용적에 대한 공기로 차있는 공급 용적의 비율로 표시를 하고요. 토양의 전 공급량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토양에서 일반적으로 토양 용적의 한 30에서 5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토나 자갈흙은 그거보다도 낮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토라든지 자갈흙은 빈 공간이 훨씬 많은데 왜 토양의 전 공급량이 적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토랑 자갈흙은 너무 대공급만 많은 거예요. 소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기본적으로 대공급과 소공급, 모간 공급과 비모간 공급이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전 공급량이 또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토나 자갈흙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토양의 전 공급량이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토양에서 용기량이 증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양의 용기량이 증대한다라는 것은 토양의 빈 공간에 산소가 많아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